안녕하세요. 서울시 열선도로 우선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따뜻한 길의 김선일. 박규천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는 분석 필요성 및 목적, 분석 과정 및 방법, 입지 선정, 결론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목적 단계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차를 끌고 나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눈으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천여 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열선도로입니다. 열선도로란 도로 포장면 7cm 아래에 열선을 매설하고 눈이 오면 자체적으로 도로를 녹이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북구는 지난 2020년 총 17개 구간에 열선도로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빙 취약구역에 열선도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설치 뒤에도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년 기준 약 34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는 총 83건 중 44건이 민원 다수 항목으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우선순위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로 결빙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량 원활화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집중하여 열선도로 우선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의 40%가 발생하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열선도로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도로 결빙 사전 방지, 통행량 및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소형도로 제설 작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과정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총 11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4개의 변인을 추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열선도로 우선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별 결빙 예측 모델 생성 과정입니다. 저희는 도로 결빙 가능성이 지표 온도, 습도, 풍속, 일사량 등의 기상 변수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노면 상태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도로 데이터, 기상청 데이터, 랜셋 8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모델링 과정 중 일사량과 기온 변수는 지표 온도와의 다중 공선성 문제로 제외하였고 풍속의 경우에는 P-밸류 값이 낮아서 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UC 값이 0.92로 가장 컸던 지표 온도만을 변수로 사용하는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지표 온도를 30m 격자 단위 도로 데이터와 결합한 후 예측 데이터를 상습 결빙 지역과 비교하는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북구 지역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불일치 원인을 예상해 볼 수는 있었지만 관련 데이터의 부재로 검증은 불가능했고 이는 본 모델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도입니다. 서울시 등고선 데이터와 포구 데이터를 활용해 불규칙 상간만 보관법을 실시했습니다. 경사도 또한 30m 격자 단위로 나누어 서울시 도로 데이터와 결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총 길이 약 8,000km인 서울시 도로를 30m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별 교통량입니다. 서울시 모든 도로의 교통량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통량을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분석 기준인 6시부터 10시 사이 발생하는 모든 교통량은 주로 직장인들의 직장 출근을 위한 이동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립하고 서울시 상주인구 데이터와 직장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량 추정에 사용된 변수별 중요도는 직장인구, 차로수, 상주인구수, 경사도 순으로 나타났고 추정된 교통량을 비교하기 용이하게끔 도로의 차로수로 나누어서 도로 데이터에 추가했습니다. 최종 모델의 결정 개수로는 0.93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델의 보완점으로는 상주 인구와 직장 인구의 정확한 주소, 차량 유무, 도로별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다면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총 길이 약 8,000km인 서울시 도로를 30m 격자 단위로 나누어 총 44만 340개의 자치구별 도로로 분류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표온도, 경사도, 교통량을 변수로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했고 사업이 자치구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과 자치구별 공간적 특이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데이터를 분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울시 도로 열선 수요 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였던 중랑구와 아직 열선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서대문구를 중점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스코어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군집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의 복합성 때문입니다. 교통량의 경우 너무 많을 경우 차량들로 인해 결빙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너무 적을 경우에는 열선 설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사도는 너무 클 경우에는 상간도로 위주로 선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군집별 특성을 파악해서 우선 입지에 알맞은 군집을 선택을 해주고 해당 군집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최종 입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용한 클러스터 개수는 엘보 메소드를 사용해서 각 자치구별로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군집 결과입니다. 중랑구는 가장 낮은 지표 온도와 적절한 교통량, 높은 경사도를 지닌 1번 군집을 사용했습니다. 서대문구 역시 가장 낮은 지표 온도, 1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니고 있었고 적절한 교통량을 지닌 5번 군집을 사용했습니다. 0번 군집의 경우 5번 군집과 유사하게 지표 온도와 경사도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주로 대로에 위치한 도로임을 확인하여 군집 선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선정된 군집들을 결빙 발생 빈도를 사용해서 하위 70%를 필터링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군집을 생활 도보권인 반경 400m 범위 안에 역과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해서 높은 밀집도를 보인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 사상자의 약 50% 내외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빙판길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와 도로 횡단 구간이 가장 많은 역과 버스 정류장 분포를 활용해서 최종 필터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치구별 선정 결과입니다. 사진에서 각 자치구별로 빨강색으로 칠해진 도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랑구 42개, 서대문구 30개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설치로 이어지려면 우회로, 도로 주변 시설물, 인도의 분리 여부 등 다양한 공간 특성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된 지역들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 로드뷰를 활용하여 최종 후보 도로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최종 입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실제 설치된 곳과 설치 예정인 곳, 설치 비용이 너무 큰 대로, 차가 다닐 수 없는 길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중랑구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차도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열선 설치 시 사고 예방, 그리고 보호자의 이동 편의 증진 목적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는 아파트와 밀접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인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과 어린이집 근처로 차도 인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대 효과로는 기존 열선도로 입지 선정 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통행량의 원활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고시가 추구하는 보행 친화 도시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도로별 특성에 따른 군집 분류로 열선도로뿐만 아니라 염수 자동 분사기, LED 주입 표시판, 제설함 등의 입지 선정에 있어 해당 모델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저희 데이터의 부족과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별 특성을 좀 더 고려했더라면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과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